발제부터 받았지만 저는 미래학교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3, 4 영역에서도 생태계 보건 방안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구투기 실질적으로 언제 열리게 될지 또 먼 미래는 우리가 다 부수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군가 또 나서가지고 또 수문을 닫을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이런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가구투 개방과 보건, 낙동 가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과 가구하게 되면은 가구투를 만들기 전만 하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동양 최대 철제 도래지였죠. 지금은 많이 축대해가지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최대 철제 도래지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구투 개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 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가구투를 열게 되면은 제철이나 말씀하셨지만은 생물 다양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류뿐만 아니라 식생, 다른 분야에서도 그리고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영화에 맞지 않는 촬영지였죠. 을숙도라는 낙동하고는. 그래서 넓은 갯벌 그리고 모래토 그다음 순천만의 몇 배가 되는 광활한 갈대밭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 사진의 명소였고 심지어 그때 춘천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의 다른 곳은 모르지만 을숙도는 안다고 할 정도로 을숙도는 유명한 곳이었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 풍요로운 고장이었다. 어족장뿐만 아니라 김해 평야를 긴 농업, 그리고 경관 이런 것들이 낙동과 가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잘 알다시피 30년 전에 낙동 가구들이 완공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강물과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철, 붕어 다 사라진 그런 말을 하겠고 제철은 약 한 3년 만에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만든 제철들이 단기간 내에 다 사라졌고요. 낙동 하구에 유명했던 장어도 더 이상 하구tuk을 것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안 쪽은 연안 갯벌 모래톱은 모두 사라지고 공단이나 주택단지도 활성화됐죠. 신평장림공단, 무지개공단, 신호공단, 녹산공단, 신항만 해서 연안 쪽은 전부 공단이 다 들었었고요. 공단뿐만 아니라 강서가락타운이라든지 명지주거단지, 그 다음에 신호주택단지, 그 다음에 신항만 배후단지 이렇게 해서 갯벌 대부분이 매립으로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매립되어서 조성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경관들이 사실은 다 사라진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상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낙동과 하구의 미래를 갖고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리셋부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설정해야 된다, 뭔가 개념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엉뚱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구투기 열린다 하더라도 길을 잘못 찾을 수가 있다. 길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은 리셋이 아니라 포맷해야 됩니다. 포맷.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구뚝을 열자고 하는 시점이라도 우리는 개념의 리셋이 필요하다고. 리셋이 돼야, 개념의 리셋돼야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복원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 개념 설정이 잘못됐는데 복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더 살릴 것이냐, 제첩을 살릴 것이냐, 물을 살릴 것이냐, 장어를 살릴 것이냐, 경관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리셋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의 재설정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는 용어입니다. 개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현명한 이용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용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치를 메모시키는 이용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는 일용도에 습지 생태 수련원을 만드는 겁니다. 일용도의 가치는 뭡니까? 향후에도 습지로서의 가치, 경관적 가치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련을 만든다. 수련은 뭡니까? 숙박시설이에요. 뭐 말이 좋아서 수련원이지. 여러분들 숙박시설로 이용하죠. 대부분 가보면은. 어떻게 그런 곳에 그 가치를 매몰시켜서 수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수련은 바깥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명한 이용의 방점을 현명한, 그래서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 가치를 이용하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태 관광했는데 지금 방점 어디가 있습니까? 관광에 가 있죠. 생태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지금 을수도에서부터 화명도체 왔다 갔다 하는 생태 탐방선이에요. 이름은 거창하게 생태 탐방선이라고 지어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를 죽이는 관광선이 돼요. 그러니까 생태의 방점이 가 있으면 배부터 군함처럼 만들면 안 되겠죠. 배 같은 군함을 만들어서 그 배가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랑을 일으켜서 둔치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진 둔치를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고 돌을 쌓아가지고 석축을 하고, 지금 이것이 생태 관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광의 개념이 아니라 생태의 방점이 가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보존과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원에 가 있는데 이 복원도 사실은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라 엉뚱한 복원이다. 가치를 매몰시키는 복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둔치정비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둔치정비 사업, 4대강 사업. 그래서 둔치정비 사업하고 4대강 사업은 불과 기간이 한 2년 내에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둔치정비 사업 한다고 무슨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또 갈아퍼가지고 생태공원 만나고 또 막 했어요. 그래서 그 과연 뭘 복원했느냐? 습지에다가 그냥 목도 깔면은 복원이라는 게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땅파가 물 채우고 그 위에 목도 깔면은 이것이 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상에서 무엇을 복원하느냐? 모전부터 방점에 가 있어야죠. 현재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 지키면서 복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복원은 뭐냐? 새로운 개발을 위한 명분일 뿐이다, 복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존과 복원에서 현재의 것을 지키는 보존에 방점을 두고 복원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만이 그 보존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야 이 순환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분명한 이용도 되고 생태 관광도 되고 보존이 가능해진다. 근데 지금은 전부 부자에 가 있는 거예요. 이용의 방점이 가 있고 관광에 가 있고 엉뚱한 복원에 가 있다 보니까 앞에 현명하지도 못하고 생태적이지도 못하고 보존도 안 되고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리스트 복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복원해야 될지가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하부뚝을 열자 기수역을 만들었다. 그럼 무엇을 이제 복원하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을 복원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역사를 복원하자, 문화를 복원하자, 생태를 복원하자 그러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을 정말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복원할 거냐? 지금과 같은 복원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새로운 복원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처럼 땅 파서 물 채우거나 아니면 나룻배 다닌다고 콘크리트 공부를 해가지고 나루트 만드는 역사 문화 복원은 저는 반대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예산 낭비다. 왜 합니까? 그걸?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냐. 둔치정비 사업할 때 이게 습지 왜 만들어 이러니까 새들이 와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새들의 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습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아요 했더니 그 다음에 뭘랍니까? 연을 확 심어버려요. 왜 연식년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야 돼. 뭐 처음에는 새들의 쉼터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왜 하냐? 뭐 새도 보고 사람도 보고 괜찮습니다. 왜가 없는
개념이었다 보니까 짬뽕밥이 되는 거예요. 짬뽕밥은 없습니다. 생태에서는. 사람도 즐기고 새도 즐기고 꽃도 피어나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봐오는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되살리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언제까지 리바이벌 할 것이냐. 10년이 돼도 좋고 20년이 돼도 그건 안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3, 4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합시다. 그건 안 하자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똑같이 우리가 시점이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물론 이거 시급성이 있는 것은 시급하게 되지만 서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해지지 않고 간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 저는. 그래서 시기는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숨을 열어서 용역하자고 마찬가지 2025년까지는 완전히 개방하자는 모델도 있어야 돼요. 2025년까지 생태적으로는 어떤 보건 방안을 우리가 수립할 거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무작정 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누가 해야 되느냐? 부산시만 다 할 수 있느냐? 부산 시민들만 다 할 수 있느냐? 시민단체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체가 정해야 돼요. 노민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 세첩을 복원하고 하는데 부산시가 돈만 들인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민이 가야지. 어민이 참여해야 된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시민단체는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느냐. 시민단체가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또 만들어내요. 당연히 부산시가 또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주체가 정해져야 된다. 주체 없이 함께 합시다. 저는 그것도 조금 넌센스라고 봅니다. 결국 함께 하는 것이지만은 주인이 없으면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주체는 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넓고 하면 좋겠지만은 너무 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작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가능한 범위도 저는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30년 내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합시다. 지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모델상에서 2020년도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방안들이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구에는 많습니다. 둔치도, 연막둔치, 을숙도, 명리항, 진도도 다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생태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탐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산시 일변도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항 같은 배를 만들어서 낙동강 띄우고 생태탐방선 왔다 갔다 그뿐입니다. 사실 지역도 함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민이나 농민, 시민을 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생태관광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배를 이용하더라도 어민들의 배, 어민들의 감정 대상인 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배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유기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림항이라든지 명지항, 하진항이 출발점이 되는 그런 하구 투어가 될 수 있는 또 진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연막둔치라든지 삼락둔치, 화맹둔치, 대저둔치도 둔치는 어떻게 또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할 것이냐. 둔치도도 얘기는 많습니다만 김수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20년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진척 사항이 거의 없죠.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뭔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낙동하구도 개방 기간 내에 뚜렷한 내용의 틀을 조금 만들어내고 이것이 저는 부산시 시민단체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부를 압박해서 이끌어낼 게 있다면 또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도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 진호도 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호도를 이렇게 뭐 하나의 예입니다. 예시. 뭐 다른 둔치 같은 둔치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만들어졌지만 현명한 이용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진호도는 그냥 내버려두다 해가지고 잘 보존되거나 아름답게 되거나 지켜지는 땅이 아닙니다. 사실. 사유지도 많은데요. 그 다음에 배만이 서면은 가까이서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작정 방치해 두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출입 이런수를 제한해서라도 뭔가 이용의 측면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용의 측면은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생태 학습도 하고 일반 시민들과 탐방도 했던 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노차이가 해양개발센터를 진호도 안에 건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출입을 제한한 가운데에서 해양개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정한 생태적인 해양과 갯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예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생태 교육을 할 때입니다. 그냥 뭐 불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해변도 청소하고 청소해서 가져온 물건들을 두고 분류를 해서 페트병이 많은지 아니면 어민들이 버리는 음구가 많은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오면 보면은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뭐 막걸리병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분류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진호도 땅에 일본 것도 옵니다. 일본 것도 온 게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이런 많은 쓰레기들을 보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만 제한한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생태관광입니다. 진정한 생태관광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다 저는. 왜? 북쪽의 갯벌, 그 다음에 진호도라는 육지, 남쪽의 해양으로부터 육지로 전이되는 자연적 천혜의 과정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은 진호도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되려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이 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는 지역이 없죠. 사실은 서해안에는 있을 수가 없고요. 남해안에 부산만 벗어나더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 큰 하구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생태계의 특이성을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진호도죠. 그래서 어민들 배를 이용해서 출입 선박을 용이하게 섭외할 수 있는 곳이고요. 남해선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손님으로 왔으니 손님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거리보다 크게 부릴 수 없는 것이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진호도의 좁은 이풀밭 옆에서 수로도 관찰하고 아주 좁은 지역만 이용했습니다. 사실은 폭이 한 1m 내외 정도 되는 것밖에 이용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제한적이지만 와서 행복한 모습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오전입니다. 갯벌 체험한다고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가면은 부유식 그 목도가 상당히 많이 있죠. 갯벌 애들 쪽에는. 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해 되고 물이 빠지면은 가라앉아서 갯벌을 밟지 않고 바로 밑에 갯벌의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유식 데크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갯벌 휴식림제라든지 우리가 산림지역에도 휴식림제 실시하는데 갯벌 휴식림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진호도의 띠풀밭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런 지역을 방치해가지고 지금 띠풀밭 가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전이라는 가치가 무조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전이냐 그렇지 않죠. 보전이라는 것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의 시스템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개들 도둑개들이에요. 도둑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몰래 들어가가지고 도둑개
상가차 잡아와서 인터넷 판매하고 있죠. 한 마리 2,000원, 3,000원 내가지고. 그런데 보존을 위해서 저런 거 시설이 조금만 있고 사람들이 가이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저 도둑기를 몇 상가씩 일반 출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고해서 이 사람 다 뺐어요. 인터넷 판매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보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표범 장지대입니다. 시운에 가면은 흔히 만날 수 있는 멸종위 기급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식물에 대한 보전, 경관에 대한 보전 조치를 보채기 위해서라도 진우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명둔치, 대저둔치, 삼각둔치, 맥도둔치 지금처럼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처럼 시설물이 계속 들어서고 계속해서 뭔가에 대한 이용에 대한 그것이 현명한 이용이 아닌 그야말로 이용에 대한 욕구로 방치시켜서는 하구뚝이 개방돼서 기술 생태가 회복되면 뭐 하겠습니까? 나머지 병이 다 파괴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리셋을 다시 시작하고 그 기반에서 리스토어하고 우리가 리바이브해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